시진핑 중국 주석의 3년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3년임으로 장기 집권으로의 길을 열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장기 집권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지난 13일에는 독재자이자 민족 반역자인 시진핑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베이징 시내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3연임에 대한 불안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사실상 황제대관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일찌감치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 헌법 조항을 삭제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확실하고 종신집권에 도전할 관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신집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진핑을 향한 시한폭탄 몇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경제 문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가 장기 집권에 성공한 시 주석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내수 위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죠.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후 연간 3% 미만의 성장을 한 경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더딘 경제 성장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법이죠. 결국 민심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나 사회주의 가치 실현 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2014년부터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얘기해왔고 지난해에는 공동부유, 다 함께 잘 살자를 강조하기도 했죠. 두 번째 불안 요소는 시 주석에 대한 중국 내 반발입니다.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사흘 앞둔 13일 베이징 서부 고가도로에 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독재자이자 민족 반역자인 시진핑을 파면하라는 것이었는데 SNS에는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시위 구호와 고가도로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담긴 영상도 올라왔죠. 중국은 강력한 사회 통제가 이뤄지는 곳입니다. 특히 당대회 개최로 경비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해져 있는 상황인데 시 주석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항의 시위가 열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시진핑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죠. 세 번째는 미중 갈등과 양안 관계입니다. 대만과 통일 실현은 핵심 목표로 내걸고 있는 시진핑.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방어 의지를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4차례나 강조했고 12일에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안정속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경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은은 중국 신임 지도부의 보수화로 미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았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비관세 장벽으로 대중 제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지도부가 희토류 수출 금지, 미국산 대두 수입 전면 금지 등 전면 제재로 맞대응하며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중 갈등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부터 미국의 중국 제재, 시진핑 3연임 후 달라질 정책 방향 등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타격은 한국 기업이 가장 크게 받게 될 텐데 문제는 한국 기업이 한중 관계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점입니다. 이념과 정치 사상이 다른 한중, 양국 간 연결고리는 경제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한중 관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중국,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